안녕하세요, 준다입니다. 와우, 구독자가 네 분이나 되셨습니다. 아우, 이 구독자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올라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좀 허접하지만 제가 올리는 어떤 그 영상을 보고 좀 만족을 하셨으니까 구독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제 매매의 주된 주 매매는 저는 단기 스윙입니다. 뭐 짧으면은 2, 3일, 뭐 길면은 뭐 일주일에서 뭐 한 2주까지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제 제가 뭐 휘황찬란하게 뭐 기법이라고 말을 하자니 조금 창피하긴 한데, 뭐 기법이랑 기법일 수도 있고 일단 저는 항상 그 명확한 어떤 저의 그 기준에 대해서만 이제 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주 매매로 활용하는 그 스윙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뭐 몇몇 가지 좀 종목들도 좀 올려드리고 제가 뭐 종가 매매를 LNF를 했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제 주 매매는 그냥 주 매매대로 일단 그냥 냅두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금액으로 이제 좀 매매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빼고 제 주된 매매에 대한 어떤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능한 어떤 뭐 강의를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주제는 안 되고 말도 좀 어버버하고 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이제 솔트룩스를 이제 첫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이 종목과 다른 종목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 갖고 솔트룩스를 일단 들고 와 봤습니다. 자,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이고 과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찍고 또 상승, 그리고 그간의 지금 조정 기간이 대략 보면은 이때서부터니까 약 한 3개월 반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좀 조정 기간을 거쳐줬죠. 근데 이렇게 과거에 큰 상승을 갔었던 종목들은 다시 이 전고점까지를 목표로 일단 둡니다. 이제 재상승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언제 상승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뭐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삐쭉 상승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세력밖에 모릅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재료와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뉴스와 여러 가지를 좀 다뤄야겠지만 여기까지 다시 재상승을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와졌네, 계속 이렇게 죽었었던 종목이 그러면 얘를 매수를 해봐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때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요것도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사실 손가락이 엄청 근질근질해요.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왠지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할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또 상승을 해줘갖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항상 첫 눌림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파 이후 2파를 거치고 눌림을 하고 3파의 상승이 나왔을 때 더 큰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런 자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날이 7월 26일이네요. 7월 26일 에코프로가 엄청 떨어진 날이죠. 자,
쭉쭉쭉 올라가다가 에코프로가 떨어지면서 얘도 같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요렇게 약간의 이 하락분에 대한 브레이크, 이 하락분은 나 이제 하락 그만할 거야 라는 어떤 요런 신호 같은 신호 아닌 요런 봉이 나옵니다. 이런 약간 윗꼬리가 긴 십자도지 형식의 이제 요런 봉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요런 형태의 또 양봉이 또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좀 깊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얘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금액대까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날 이 종목을 봤으면 저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이날의 바닥이죠. 이날의 바닥이나 아니면 이날의 시가, 요 구간까지, 그러면 나는 저 구간까지 한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계획을 저는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때 1차 매수를 했고, 뭐 좀 그 다음날 또 떨어지네. 왜냐면은 이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건 아무도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0.97%, 근데 떨어지네. 하지만 나는 요때 요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할 거라는 거를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7% 정도 되는데, 뭐 쉽게 1000만원 갖다가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7%니까 뭐 한 2.5%나 3% 정도 떨어질 때마다 나는 분할로 매수를 할 거야 라는 어떤 요런 계획을 갖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 뭐 한 300만원, 그리고 요 구간에서 뭐 또 한 300만원, 그리고 다시 요 내 그 본전에 왔을 때 저는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솔트룩스가 이날과 이날에 걸쳐서 거의 한 몇 프로죠? 최고는 57%인데 이걸 다 먹지는 못하죠. 중간에 분할 매도도 할 거고, 대략 그래도 30에서 뭐 많게는 뭐 한 4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요런 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인 어떤 그런 좀 얘기로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요런 차트만 한번 좀 찾아서 봐보세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좀 차트를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보자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때 이제 큰 상승을 주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상승을 줬는데 여기에서 저항이 맞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 깊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락을 멈춘 자리, 그리고 십자도지가 생겼고 요 하락을 멈춘 자리. 십자도지가 생겼다고 무조건 뭐 풀 미수를 해가지고 뭐 매수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십자도지에서 트릭을 주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요 하락이 멈춘 요 이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요 봉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봉이 생기고 처음 시가부터 요 자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매수를 했다. 더 떨어지면은 뭐 마이너스 3%대마다 추가로 300만원씩 나는 추매를 해야지. 근데 매수를 못했어요. 그럼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왜냐면은 사실상 큰 금액은 안 들어간 거니까.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만약 요때 이제 음봉이 이제 떨어지니까 뭐 대부분
요때 샀으면 뭐 요때 이제 뭐 매도를 하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요렇게 또 큰 어떤 그 상한가, 요때는 상한가를 쳤지만 그 다음날 이게 상한가를 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일단은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요 음봉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5일 만에 몇 프로예요? 요때 만약에 샀다고 치면 대략 70%. 그럼 70%를 다 못 먹고 그거의 반절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35%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약간의 한 번에 더 눌림을 주고 다시 이렇게 재차 재상승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럼 요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주고 큰 상승을 준 다음에 눌림을 줍니다. 아마 요 날도 똑같이 7월 26일이네요. 에코프로가 엄청 하락한 날이죠. 포스코하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날부터 관심을 주는 겁니다. 일단 첫 시가에 똑같이 300만원을 매수하고 떨어지면은 300을 또 추매를 해야지. 요 구간까지 이제 자리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그 저점을 저는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300만원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날 더 떨어지네.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또 추매를 할 겁니다. 아마 300만원을. 근데 만약에 요 구간인 3,940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저는 손절을 합니다. 전 무조건 손절합니다. 왜냐면 다시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를 할 지언정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합니다. 왜냐면 손절은 짧게 하고 이익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300만원을 매수를 했다고 하고 이거를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요만큼의 또 상승분을 또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일, 일주일. 뭐 물론 일주일까지 안 가고 요날 정도에 매도해도 충분히 큰 어떤 수익 창출하는 데는 아무 뭐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하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요 세 가지는 비슷하게 한 몸이라고 보셔도 되세요. AI가 올라가면 반도체도 꿈틀거립니다. 근데 AI가 올라가면 로봇도 꿈틀거립니다. 이 중간에 AI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큰 상승을 줬다가 떨어집니다. 계속 조정을 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속지 말라는 거. 여기에서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그냥 요런 차트의 모양은 거르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날도 거의 솔트룩스하고 비슷하죠. 요날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네. 그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큰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그럼 요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 올려갑니다. 쭉쭉 떨어지네. 근데 이날 요거는 약간의 번외긴 하지만 되려 뉴스가 큰 뉴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좀 붙어주면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다음 주장에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떤 말인 건지. 만약
이게 이 봉 자체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나지 않고 되려 요런 십자 도지나 아니면 요런 형식의 양봉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더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겼을 텐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 버렸으니 이거는 뭐 그냥 시장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보긴 할 거지만 이 종목 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현대모백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 솔트룩스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양봉의 어떤 이 캔들의 모양은 좀 많이 틀리긴 하지만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날 뉴스가 붙으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갖고 거의 이날 12% 상승을 줬고, 자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지만 요 브레이크를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 현대모백스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양봉으로 잡아주면 이때부터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음 주 현대모백스도 한번 저는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저의 바닥은 여기까지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아랫꼬리를 생각보다는 길게 뺀 거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2.65%면은 그렇게 크게 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 꼬리까지, 요 부분까지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은 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큰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냅다 꼬라 박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접근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확률이 큰 어떤 그런 차트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요렇게 이제 요날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을 주면서 단봉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6% 상승을 되려주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종목 자체도 바닥을 본다면 제가 여기 선을 그만 여기 있네. 요 금액까지 15,940원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떠실까,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자체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마 예를 들었었던 게 아마 LS 전선아시아 이거네요. 제가 이 종목을 예를 들었었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냅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음봉 자체가. 근데 얘가 음봉이지만 음봉 아닌 양봉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1%에 시작했지만 거의 보합에서 끝났으니까. 얘는 좀 이렇게 추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을 주지 않고 뉴스와 더불어서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종목을 계속 봐야겠죠. 저는 그게 인벤티지랩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100%라는 거는 일단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19분 거의 한 20분 동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지만 엄청 바보 같겠죠. 네. 그래도 이 영상을 좀 봐주시는 구독을 해주신 그 네 분께 좀 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좀 남겨보고 있고요. 한번 진짜로 잘 한번 봐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무벡스, 그리고 인벤티지랩, 요 세 가지. 현대 무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벤티지랩, 요 세 가지, 요 세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도 하고 있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 허접한 또 설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아요라든가 뭐 좀 구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올릴 만한 영상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